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9월 18일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롯데케미칼 한번 해봅시다. 참 오랜만에 보는 게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제가 주말에 여러 종목을 보다가 이 정도는 한번 이 순환매매 차원으로 한번 돌아올 때가 됐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롯데케미칼을 한번 봤는데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 하나 정도는 여러분에게 주말에 던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롯데케미칼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는 지금 시총이 6조 2,800억까지 빠져있죠. 거의 18만원대에서 15만원대 노는데 바닥 12만 6천원을 찍고 14만 7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 올라가서 여기 한 17만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할 것이다. MACD도 바닥을 치고 돌아서 영선을 향해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사볼만하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보고자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을 해봅니다. 또 사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17만원, 18만원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나오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바닥에서 팔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사죠. 외국인들은 매도가 더 많다가 최근에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일단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비었던 것을 채우고 경기 민감주, 순환매로 돌아오는 경기 민감주를 사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가 이 종목을 결정할 수는 없죠. 개인들이 붙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워낙 그 수급이 비어있다. 여러분 수급이 비어있죠. 여기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거의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툭툭 치고 올라오는 거죠. 원래 바닥 종목들이 이런 재미로 사는 건데 동사는 그런 재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제 결론은 17만원까지 도전을 해볼 만하다. 바닥 찾기 수혜주다.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반등하는 주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인데 뭐 금융, 그 다음에 보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돌아올 확률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를 형성하기보다는 순수하게 일시적인 경기 바닥 찾기,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분기부터 동사는 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터질 것 같지는 않다.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지만 터질 거지 않고 20% 정도는 따박따박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기업인가 화학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죠. 저도 이제 화학 원소 기호 쭉 쓰고 여러 개 그 화학 기호 중에서 어떤 것들에서는 뭐가 나오고 방향적은 어떻고 뭘 어떻고 이런 것들을 놓고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학을 공부하는 데는 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기초 소재, 화학에 관련된 기초 소재와 첨단 소재, 자외선으로 정밀화학, 전지 소재, 2차 전지, 그래서 이렇게 동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체 소재는 에틸렌, 프로필렌, BTX, 고순도, 섭탈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종목들을 생산하는 이게 이제 기본이죠. 여기에 ABS, 폴리카보네이트, 인조 데릭스, 엔지니어드 스톤, 이런 종목들을 생산하는 첨단 소재. 정밀화학은 ECH, 가성소다, 메설로스, 애니코트. 다음에는 동박 이런 식으로 동사의 사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지만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중에서 이제 롯데정밀화학 ECH는 에폭시 수소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료입니다. 우리 신발에 폭신폭신하게 들어가는 것 전부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동사는 기초 소재, 첨단 소재, 자회사론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산 전지박 소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틸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프로필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BTX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ABS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최소한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의 단어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틸렌은 각종 합성 수지, HDP, LDP, LLDP 이런 각종 합성 수지, 합성 섬유 원료, 합성 고무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게 에틸렌입니다. 여기서 HDP는 우리 일회용 쇼핑백, 각종 용기 알죠? 우리 페트병 같은 거, 컨테이너, 파이프, 페트병, 뚜껑 등의 원료를 만드는 게 HDP입니다.
LDPE는 농업용, 포장용 투명 비닐 있죠. 전선, 피복, 각종 랩 이런 것은 LDPE로 만듭니다. 그래서 HDPE와 LDPE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데 여기가 합성수지라고 하는데 이 합성수지 가장 기초적인 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재료를 만드는 게 에틸렌이다.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의 약자로 옥타놀 등 각종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게 프로필렌이죠. B는 벤젠, T는 트룰렌, X는 자일렌 이렇게 세 개의 합성어로서 방향적이라 하죠. 염료, 표백제로 주로 사용되는 게 BTX입니다. ABS는 뭐냐? 아크릴론 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티릴렌 약자로서 세 종류가 합성해서 만든 고분자로서 자동차, 내장재, 가전제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장난감, 이런 플라스틱, 이런 자동차 내장 이런 거 전부 ABS로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BTX, ABS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확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에틸렌은 뭐냐? 우리 쇼핑백, 용기, 컨테이너, 페트병 이런 것들은 전부 에틸렌으로 만든다. 프로필렌도 합성 고무다. BTX는 염료와 표백제이다. ABS는 우리 자동차 내장재, 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ABS다. 이렇게 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업용 플라스틱, 뭐 내장재, 가전제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장난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초 소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가 롯데케미칼이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에틸렌인데, 에틸렌이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써요. 페트병들은 전부 에틸렌인데, 에틸렌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NCC로 만드는 방법, ECC로 만드는 방법, CTO로 만드는 방법. 이 에틸렌을 만드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건 롯데케미칼 공부를 하나만 하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CC, ECC, CTO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든다. NCC는 오일로 만든다. 기름으로 만들고, ECC는 뭘로 만드냐? 가스. 우리 셰일가스로 나프타를 만드는 게 ECC다. CTO는 석탄을 통해서 나프타를 만드는 게 CTO다. 다시 한번 오일로 만드는 것은 NCC, 나프타를. 그 다음에 가스로 만드는 것은 ECC, 셰일가스. 다음에 석탄으로 만드는 게 CTO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롯데케미칼 공부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프타를 만드는데 NCC는 온유를 나프타로 만들죠. 이 나프타를 다시 가공을 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계, 벤젠, 트룰렌, 자일렌 이런 식으로 올리핀계를 만들고, 다음에 여기서 방향적 화학적인 벤젠, 트룰렌, 자일렌 등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하락 이유를 알아야 이 하락 이유가 해소돼야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최근 이러한 기초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먼저 동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박살났던 가장 큰 이유는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거죠. 2024년 영업손실은 1분기에 262억, 2분기에 770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2022년에 214억으로 시작된 영업적자가 2분기에 214억, 3분기에 4239억 최악이었죠. 역사상 4분기에 4천억으로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실적 하락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03년 1분기에는 262억, 2분기에는 마이너스 770억 등 적자폭이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1분기 중국에서 제로 코비드 정책을 폐기하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효과는 길지 않고 경기가 침체를 하면서, 중국 경기가 특히 침체를 하고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박살이 난 거죠. 4월에서 6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가 효과가 없어지면서 영업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이게 현재까지 주가를 짓누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장은 향후에도 실적 회복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롱숏에 걸린 거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사고 화학제품이나 철강 이런 거, 철강은 먼저 오르렀다 내렸다 했는데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갖다 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실적 회복의 관건은
공급 과잉 완화에 있다. 얼마나 공급 과잉이 완화가 될 것이냐. 구조적으로 코비드 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게 코비드 시대를 걸치면서 살짝 좋았다가 다시 이게 이제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중국의 소비가 줄면서 수요가 줄면서 나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결국 증설 물량의 감소와 수요 증가가 이루어져야 회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향후 2024년에서 25년 증설 물량을 보면 에틸렌 기준 각각 340만 톤, 2025년 255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양 부준이란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유유 설비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에틸렌 증설은 감소하나 PDH, 이 PDH는 뭐냐? 프로플렌 디하이드로니게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면 프로필렌 재료를 나타내는데 이 프로필렌 재료가 되는데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아시죠? 그렇죠? 자동차 내외장재, 합성섬유 이런 데 사용되는 게 PDH인데 이 PDH 설비는 2023년에 약 1100만 톤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동사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ABS도 내년 증설 규모가 YY로 7% 수준으로 적지는 않다. 즉 애달하기 힘드나 업황이 정상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거기에 수요까지 감소를 하고 있다. 증설 물량이 줄긴 줄지만 아직도 과잉이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화학제품의 상승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때문에 주가가 박살났다는 거죠. 동사의 향후 전망을 한번 봅시다. 먼저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않겠나. 그래서 17만원에서 18만원까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게 바로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3분기 영업이익이 580억 원으로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80억 원으로 조금 미뤄졌지만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서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영향을 미쳤으며 스페셜티 소재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즉 투입되는 원가가 떨어지고 고가 제품에는 중국이 소비가 좀 늘기 시작한다. 이 가능성이 3분기 실적을 세울 것이다. 플러스로 돌려세울 것이다. 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NCC 설비에 사용되는 원료는 나프타와 LPG가 7대3으로 들어가죠. 6월에서 7월 국제가격이 나프타 560달러와 LPG 430달러. 상반기 6월과 7월 국제가격이 납사 가격이 560달러, 430달러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4%로 급락을 했다. 1.5개월의 투입 시차를 감안하면 8월에서 10월 초까지 이익 증가 효과가 오히려 뒤쪽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NCC 이 납사의 가격이 줄면서 스프레드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가능성, 이게 8월에서 10월 초에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IT 소재, 페인트 원료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ABS나 PC, 녹대 정밀화학의 ECH 등 에폭시 소재 등 분기당 1000억 이상의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첨단 소재 부분, IT 소재, 페인트 원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자회사인 롯데 정밀화학에서도 좋아진다. 그러나 유의할 점도 있다. 당초 제품가 상승과 9월에서 11월 중국 이벤트, 아시안게임, 국경절, 광군제로 인해 리스타킹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범용 화학제품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이 가정 하나, 그리고 하반기에 경제가 나쁘지 않다.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고 스프레드가 이제 반등할 그런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이 동사에 반영이 되면서 동사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스타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이 0.35배로 바텀 피싱이 기회이다. 주가 지표인 순자산 비율 PBR이 0.4배에서 1.4배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현재 0.35배로 아주 바닥이란 거죠. 중국 수요 약세,
대규모 신규 증설, 고유가 등 3개 악재가 겹치면서 PBR이 바닥을 쳤다. 그러나 2023년 9월 PBR이 0.35 수준의 0.35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비정상적인 저가 상황으로 봐야 된다. 경기 부양, 3분기 영업 흑자에 이어 글로벌 증설 부담도 줄어드는 그러한 호재,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화학 제품에서 나타나고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의 에틸렌의 연가 증설 규모가 2022년 1011만 톤에서 23년 868만 톤으로 2024년 52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잉 재고도 이제 과잉 증설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아주 막 크지는 않지만 서서히 방향이 턴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2024년 글로벌 총 수요가 1.9억 톤에서 2.7% 정도가 증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수치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증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증설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동사의 이러한 방향성, 특히 수익의 방향성만 좀 돌아선다면 동사는 17만원, 18만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3Q 영업회복 시그널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납사 및 제품가 상승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주가는 7월 이후 마이너스 10%, 13% 하락해 실적 부진을 이미 선반영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또한 동사 12개월 포워드 PBR이 0.37배, 35배로 역사적 저점에 들어와 있다. 즉 업황이 추가로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 반면 가격 PBR 밴드 하단 0.5배를 가정하더라도 상반적으로 약 30%의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리스크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동사의 장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10배 다 있고 PBR이 0.37배에서 35배. 아주 바닥인 거죠. 그래서 동사의 납사 가격이 납사 가격 추이가 살짝 올랐죠. NCC 스프레드도 이제 바닥을 치고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죠. 에틸렌 마진도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HDPE 마진도 더 빠지지는 않죠. MEG 가격 추이도 더 행보는 하고 있지만 빠지지는 않고 있다. 바닥을 지키고 있다. MEG 마진 추이도 비슷하게 바닥을 치고 있죠. MEG는 모노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게 MEG죠. 네. 프로필렌 마진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이고 PP 마진도 살짝 올라온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합성 고무 만드는 원재료죠. 다음 PET 마진도 살짝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더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 페트병을 만드는 페트병, 폴리에틸렌과 텔레프탄산을 합해서 페트병을 만드는데 이 원료도 이제 바닥을 치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소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게 더 추가로 빠지진 않고 있다. 그렇게 강하게 우상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닥을 치는 모습은 확실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2024년 매출액은 억, 10억, 100억, 1000억, 1.9조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57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1조 2천억까지 수익이 느는 그러한 모습. 오, 대단하네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이러한 좋은 점들이 가장 잘 어필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면 경기 민감주들에게 기술적 반등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17만원, 18만원 1, 2차 가격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봅니다. 물려있는 친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견딥시다.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잘 보지 않던 롯데케미칼에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와서 오면 바로 오른쪽에 가입 신청란이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제가 바로 S를 해드립니다. 그럼 매일매일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투자 방향성에 대한 나침판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걸 약속합니다. 저희 카페 들어오신 분은 잘 나가지 않죠. 그만큼 우리는 뭐 리딩이 아니라 기초부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는 그러한 좋은 카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봐서는 18만 원까지 뭔가 사야 되는데 불안하다면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이번 주 주간 시황 설명을 유튜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스피 쪽으로 이러한 철강, 화학, 기초적인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사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사자,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 카페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